자, 이제 첫 번째 나무, 법령의 네 번째 나무까지인 결격사유. 우리 한국어 따자에는 8번째 테마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뭐겠어요, 이것도. 쌤 뻔해. 그만할 거야. 그렇습니다. 아, 이제 눈치 백단 된 거예요. 아, 이제 뭐를 이렇게 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아직도 안 오시나요? 그럼 한번 따봅시다. 따봅시다. 오케이. 자, 결격사유. 여기 핵심은 밑에. 이 결격사유 항목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러면은, 그게, 사례를 통해서 이게 과연 결격사유인지 아닌지 구별해내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출제자는 이 테마를 어떻게 내실까요? 왼쪽 날개박스 출제자 의도 보죠. 자, 사례를 통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또 하나 더 추가돼요. 그럼 결격사유가 있으면 또 벗어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벗어나는 시점을 과연 판단해낼 수 있겠는가? 산수입니다. 더하기. 이제 뒤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그럼 역시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선생님께서 강의하셔도 돼요, 이제. 나도 저런 강의는 하겠다. 그러면 잘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3단 비교표. 자, 법의 10조, 령칙은 없죠. 자, 법 10조에 제 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자, 결격사유에다가 형광펜 밑줄 쫙! 1항에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자는 사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자, 개설 등록에다가 형광펜 했죠, 이미. 파란펜 밑줄 쫙! 그 다음에 크게 보자고요, 먼저. 2항에 보니까, 밑에 2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이렇게 1호부터 해서 1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파란펜으로 밑줄 짝. 그러니까, 이 결격사유라는 것이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일 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구나를 일단 감을 잡으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결격사유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미성년자. 19세 미만이죠. 미성년자. 미성년자 여러분 딱 중개사무소에 딱 갔어요. 미성년자 이렇게 시험 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전화 왔는데 잘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제가 그 19회 때 고3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19회 때 고3인데 합격을 하셨어. 진짜로 고3인데 나는 산업 현장에 나가야 되겠다. 부동산 산업 현장에. 자, 근데 그분이 만약에 이게 자격증 땄잖아요. 진짜 땄어요. 동차로 합격하셨어. 그래가지고 딱 앉아있어. 고등학생이야. 머리 따고 핀 꽂고 어서 오세요 했는데 너 말고 여기 사장님 엄마 안 계셔? 제가 사장님인데요.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이렇게 구해줄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동산에 인생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이거 안 되죠.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개설 등록 사무소는 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요게 민법은 이미 개정이 됐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아직도 잠을 자고 계세요. 이게 이제 금치산자는 밑에다 가로로 쳐 놓으실까요? 그냥 우리 시험에 이대로 나올 거예요. 아마 금치산자로 피성년 후견이라고 써놓읍시다.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 그럼 민법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이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침해죠, 침해. 의사 판단이 이게 가끔 나가시는 분도 있죠. 그게 이제 한정치선자, 피한정 후견인이죠. 아예 그냥 이렇게 정신줄 놓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금치선자,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후견인 제도에서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이런 그래서 그런 고령화 사회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튼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그분이 정신이 이렇게 깜빡 나가거나 영혼이 나간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중개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격사유인 거죠. 사실 상식적인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본인의 재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분이 남의 큰 재산, 그것도 부동산인데 이거 중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본인 차도 못 모는 분이 비행기를 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우. 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후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금고, 그 세이프, 그 금고, 쇠금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금고. 그래서 금고, 징역 바로 밑에 있는 거 아시죠? 금고. 징역은 뭡니까? 일을 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금고는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징역보다는 금고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일을 해야지 이게 빨리빨리 시간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징역, 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금고 이상이라는 것은 금고 그리고 징역을 말하는 거죠.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리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뭐예요? 두부 드셨다는 거죠. 출소, 만기석방. 그 다음에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요 이제 가석방이 되겠죠. 여하튼 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집행이 면제됐다는 것은 바로 사면 중에 특별 사면. 일반 사면은 바로 그냥 3년 안 지나도 되는 거죠. 그냥 특별 사면. 무식한 말로 엠네스트라고 그러죠. 이 사면이 특별 사면은 특별히 그분만. 정치적인 게 많죠, 그렇게. 근데 일반 사면은 뭐예요? 그냥 다 해요. 일반이라는 말이 이제 포괄, 제너럴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해당되면 다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 사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이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형의 시효가 완성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이 바뀐다. 예컨대 우리 간통죄 이런 것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그랬죠. 여하튼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실무교육 받고 해도 개설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요게 좀 어렵죠. 사호가. 그래서 사호에 관련된 게 밑에 이제 그 표 밑에 한번 보세요. 3단 비교 맨 밑에 표. 자, 집행이 종료된 경우랑 이제 만기석방인데 결격사유 벗어나는 시점이 언제다고요? 만기석방이고 3년이 경과돼야 돼요. 그런데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가석방이죠. 요거는 뭐예요? 잔연기 플러스 3년이라는 거예요. 잔연기 채워야지, 그래야지 이게 만기석방이고 형평이 맞잖아요. 오케이? 바로 3년이 아니고 잔연기 플러스 3년. 그 다음 사면은 보니까 특별 사면은 결격사유 벗어나는 시점이 역시 위에처럼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면은 바로 즉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런 어떤 미세한 차이점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5호 다시 5 위에 보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게 집행 유예죠. 유예라는 것은 집행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유예시킨다, 미룬다는 거죠. 그때까지 잘 모범생으로 다시 개과천선하면은 감옥에 안 넣겠다는 거죠. 그거. 우리 집행유예 앞에 뭐가 있죠? 이게 선고유예죠. 선고.
지금 몇 년, 이 때리는 거, 판사님 말하는 거, 말하지 않고 참겠다 이거죠. 이거는 뭐예요? 쳐넣는 거 참겠다는 것이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집행유예를 갖다가 선고유예로 바꾸면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6호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 7호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죠. 취소가 아니고 정지죠. 역시 이 경우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자격 취소는 누구한테 때려진 거죠? 우리는 늘, 그죠? 늘 이렇게 공부할 때는 우리는 늘 금치산자 같아. 그죠? 금방 까먹죠. 자,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테마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대상이 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 용어 정의 자체가 달랐잖아요. 우리 맨 앞에서 배웠던 거죠. 용어 정의에서.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8호 보죠? 8호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9호에 업무정지 처분받고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그래서 위에 6, 7호, 8, 9호가 이렇게 6호하고 8, 그 다음에 7하고 9 개념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어떤 느낌이 있죠? 그래서 밑에는 이제 사장님들이죠. 8, 9는 사장님들. 그 다음 10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 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임원. 사실 걔들이 잘 모르니까 얘가 잘못하게 된 거죠, 법인이. 자, 그래서 그 구성원인 사원임원이었던 자로서, 근데 이 자가 업무정지니까 나 일은 해야 되는데 사표 쓰고 나가서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 업무정지 됐어요? 그 중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 좀 뭐 일해볼까? 이렇게 개설 등록해볼까?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호 이법 위반으로. 자, 이법에다 검정펜 밑줄 쫙. 타법 아니죠? 이법,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죠.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 다음 12호 사원 또는 임원 중에 1호부터 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런 경우도 개설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항이 역시 이게 개설 등록 사유일 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 이 고용인이 될 수 있는 고용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항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위에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요.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회할 수 있다. 우리 생각에는 가슴은 뭐예요? 이 결격사유 해야 되는, 본인이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조회해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머리로. 다른 판단 기준은 없다. 논리적 모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논리? 이런 거 모르겠다 이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은. 논리? 감정? 다 버리고 오로지 뭐예요? 법 조문! 글씨로만 우리는 판단할 뿐이다. 그러니까 정답을 고를 때도, 문제 푸실 때도 어떻게 돼요? 기출문제 풀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 조문이 이 보기가 O, 이 보기가 X. 그럼 반드시 뭐예요? 그 근거가 뭔지, 근거, 법령, 식이 뭔지 하나씩 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복습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다음 페이지, 3단 비교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기간 계산 참고해 주시고요. 결격사유 벗어나는 시점, 사례 이렇게 나와 있죠. 볼까요? 자, 그 단구 표시로 원 문자는 결격사유 해당 번호다. 그 요약에 보면은
요약 맨 앞 페이지 보면은 1번부터 12번까지 있죠? 그 원문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법에 있는 걸 갖다 그대로 1호, 2호, 요거 갖다 1호를 동그라미 1번 똑같죠. 자, 1995년 10월 26일생입니다. 이분은 미성년자면 안 되잖아요. 미성년 언제 벗어납니까? 만 19세가 돼요. 그럼 플러스 19. 1995 플러스 19는 얼마? 2014. 되게 쉽네요. 산수. 수학하는 거 아니에요? 산수. 우리 더하기는 자신 있잖아요. 빼기, 뭐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뭐 루트 이런 거 잘 몰라도 더하기는 자신 있잖아요. 오케이? 설마 이거 계산기 가지고 누르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그래요? 자, 5번의 사유. 5번, 요약의 그 5번 보면 뭐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요약에 보면. 그죠? 자, 봅시다. 징역 1년에. 징역이면 금고 이상형, 그렇죠. 금고 이상이죠. 자, 집행유예 5년이에요. 언제 벗어나요? 1년? 아니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잖아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지 결격사유에 벗어나는 거예요. 집행유예가 5년이니까 당연히 5년이 지나야 되겠죠. 밑에 보시면은 거기 6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 벗어난다. 자, 보세요. 이게 5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5년 아니에요? 5년? 자, 국어입니다. 국어. 5년이 지나면 경과예요. 결격사유에서. 5년이 지나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6년은 5년이 더 지났으니까 당연히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5예요. 오케이? 자, 그런 거. 6년이 경과야, 5년만 지나면 된다니까요. 그럼 틀리겠죠, 또. 자, 그래서 어떤 국어 실력, 이런 게 좀 좌우를 하죠. 오케이? 다음. 4, 6, 8번이 종합된 결격사유다. 자, 우리 앞에 한번 4번 볼까요? 4번이 뭡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는 집행 면허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6번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그 다음 8번이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3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격사유예요. 요게 이제 짬뽕된 거 봅시다. 갑이라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법을 위반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세게 위반했나봐요. 2010년 10월 1일에 징역 2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징역이면 이 4번이죠. 4번. 금고 실행 선고는 어때요? 언제 3년이 경과돼요. 그럼 2010년에 그죠? 이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죠. 그죠?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그러니까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잖아요. 집행이 언제 끝나요? 종료가 돼요? 2012년이죠. 2년 받았으니까 2010 플러스 2하면 2012가 되잖아요. 요거로부터 3년이 경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3을 더해야 되죠. 2012 플러스 다시 3. 그러면 2015년. 요때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받았으니까 이후에 뭐 되겠어요? 당연히 공익에서 자격이 취소되겠죠. 자, 그러면 2010년 예컨대 10월 15일날 자격이 취소됐어요? 그럼 언제? 그렇습니다. 3년이 경과해요. 자격 취소된 날 6 동그라미 볼까요? 다시 요약에 공인의 자격이 취소되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언제 벗어나요? 3년이 경과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2010 플러스 3은 이거 이제 2013이 되죠. 2013년이 넘으면 여기 2013년 10월 15일이 되면은 그 이후에 3년이 경과된 거니까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자격이 취소되니까 당연히 등록도 취소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0년 10월 26일에 등록이 취소됐어요. 이렇게 탁 넘어와서 언제? 요거 이제 바로 8번 사유 되죠.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개설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고 그렇죠? 3년이 경과되면은 당연히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겠죠? 그러면 역시 2013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 제일 빨리 벗어납니까? 쌤, 제가 눈이 있거든요. 보세요. 제일 빠른 게 2013년 10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 틀리다고요. 이것도 국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야지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이들 그 운동회 가 보셨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결혼 안 하셔서 아직 못 가볼 때 나는 이모여서 그러면 조카 할 때 한번 운동할 때 가보세요. 그럼 엄마하고 애하고 이렇게 다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통과해서 누가 빠르다 해서 상품 주잖아요. 그럼 다리 묶었어요. 묶으면은 근데 묶어가지고 가끔 그런 엄마가 계시죠. 아들은 뭐 다른 자녀는 관심 없어 그냥 오로지 1등 여기에 목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가 막 넘어졌는데 풀어가지고 너는 너대로 알아 나는 나대로 통과됐어요. 엄마가 1등인가요? 벗어났나요? 결승선에 벗어났나요? 애까지 들어와야지. 애까지 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러니까 당연히 2015년 10월 1일 요때 결격 사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겠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초등학교 때 다 그 개념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 밑에 이제 보니까 결격 사유자 불이익이 나와 있죠. 당연히 개설 등록할 수 없죠. 지금 우리 개설 등록 결격 사유 보고 있으니까 이게 법 10조 1항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될 수 없죠. 법 10조 2항. 그 다음에 기등록, 이미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당연히 뭐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겠죠. 그렇죠. 결격사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오픈할 때는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셨는데 이분이 이게 완전히 돌을 닦으신 거야. 그냥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30년 하신 거예요. 언제? 50에 시작하셔가지고 30이 돼서 합격하셨어? 그럼 80이잖아요. 80 돼서 이제 정말 얼마나 내공이 쌓였겠죠. 내공이 80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합격하셨어.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어요. 실무교육도 받으셨어. 그 연세에. 정말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사무소 오픈했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잘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정신이 깜빡 이상해요.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사무실도 못 찾아가 이제 막 이렇게 치매 걸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가정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이렇게 판명이 된 거예요. 선고가 된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금치산자, 이 법상은 금치산자에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분한테 이게 맡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취소해야죠. 반드시니까 절대적, 임의적이 아니라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이런 불이익이 받죠. 그래서 법 38조 1항 3호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자를 만약에 고용해 이렇게 우리가 사장님인데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제재 조치가 따릅니까? 고용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고용해. 그럼 제재하겠죠. 당연히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그래서 이거는 법 39조 1항 1호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약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복수 보시면 복수. 요약해 보니까 뭐 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그 오른쪽 가운데 칸에 벗어나는 시점이죠. 요것만 딱 체킹하면 되겠죠. 오케이? 언제 벗어나냐 이게? 자, 미성년자는 앞에 우리 사례에서 봤지만 시간이 지나야죠. 시간이 해결해 주죠. 시간이 약이야. 그래서 만 19세가 딱 되면 벗어나겠죠. 자, 근데 주위에 보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성년 의제되더라도 결격 사유 못 벗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공유 사회에서 따갖고 아직 그죠? 고3이지만 내가 하도록 했다.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성년 의제라는 건 뭐죠? 그렇습니다. 꼬마 신랑. 꼬마 신랑. 고3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결혼까지 하셨어. 왜 그걸 갖다가 성년으로 본다. 본다가 뭐였죠? 의제.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기억 그러면 여러분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그 때린 가정법원 걔들이 취소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정신이 난 나갔어요? 이렇게 그런다고 그분이 결격사유가 되는 거 아니죠? 선고를 받아야 가정법원으로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벗어나려면 취소해줘야 되겠죠, 법원에서. 그래서 취소의 선고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파사선고 후 복권되지 않는 자는 벗어나는 시점에 복권 결정이 처분이 있어야 되겠죠. 복권 신청한 거하고 결정은 다르죠. 신청하고 나서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결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시발점이 중요하죠. 결정에 처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나머지 뭐 이렇게 그 기간이 있는 것들 얼마 3년이 경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3년이 지나면 될 거 아니에요.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러면 유예기간이 지나면 되죠. 그죠? 다 경과가 되면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겠죠. 그 다음에 12번은 이런 해당되는 자가 있어요. 그럼 자르면 되죠. 해고하면 되죠. 해고라는 표현을 쓰기 그러니까 해소하면 됩니다. 오케이. 주의의 가석방의 경우는 잔형기 플러스 3년의 경과다. 이거는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번째 테마 결격사유를 한번 쫙 정리해 보았습니다.